바퀴벌레는 한 마리뿐인 적이 없었다. 미국 주식시장의 오랜 격언처럼 어디선가 또 다른 바퀴벌레가 튀어나올 것이란 불안감이 우리 시장을 휩쓴 하루였습니다. 정작 미국 시장은 잘 버텼는데 우리를 비롯한 유럽과 아시아 시장은 공포를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상황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김종학 기자 나왔습니다. 당초 검은 월요일이 될 것 같았던 어제는 괜찮았는데 정작 오늘이 검은 화요일이 됐습니다. 왜 하루 사이에 어떻게 반전이 일어난 겁니까? 일단 오늘 상황만 보자면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장이 열린 아시아권 시장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 압력이 거세지면서 동반 하락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시장은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개장 직후 2% 정도 하락을 키운 상태에서 출발했는데 오후 들어서 낙폭을 키우면서 코스피가 2.56%, 코스닥은 장중에 4% 넘게 하락했다가 조금 낙폭을 줄였지만 그래도 3.91%나 하락한 아주 큰 충격을 받은 그런 날로 기록이 됐습니다. 오늘 기관도 많이 팔았지만 외국인이 현 선물을 동시에 대규모로 매도하면서 시장을 이렇게 끌어내렸다고 볼 수 있는데요. 외국인은 많이 팔았군요. 외국인이 지금 선물에서만 1조 7,910억 원 정도를 내다 팔았고 시장이 조금 작은 코스닥에서도 3,326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는데 이게 꼭 1년 전인 작년 3월 14일 이후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 정도로 시장이 큰 하락 압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한국 시장만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 보면은 중국과 홍콩, 일본 등 오늘 같이 열렸던 시장들이 전부 다 동반 많게는 2% 정도 큰 하락을 기록한 날로 오늘 기록이 됐습니다. 당초 어제만 해도 이 시장을 끌어올렸던 외국인들이 오늘 확 돌아섰습니다. 이게 뭐 외국인들이 급격한 이탈이 뭐 추세적인 거다 이런 진단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시장을 진단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나오고 있는데 전문가들이 얘기한 큰 이유들만 좀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미국 은행권의 부실이 가시화되면서 여기에 따라서 은행주 투심이 지금 악화가 되고 있는 상태고 테크 기업 투자 위축으로 인한 경기 하강 위험이 본격화될 수 있겠다라는 여러 가지 걱정들이 한꺼번에 오늘 반영됐다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일단 하나씩 짚어보면 이 SVB 사태 이후 미국 내 지역은행의 파산 우려가 이어지면서 외국인의 급격한 투매가 지금 이어졌다라는 건데 이 SVB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보자면 은행이 고금리 상태에서 이 부담이 취약한 자산을 많이 늘려왔기도 하고 그리고 벤처캐피탈 등 이 기술 기업들의 업황이 둔화되는 그런 상황에서 현금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면서 이번에 파산이 된 건데 미국 정부와 금융당국이 급하게 예금자 보호 조치로 이제 불을 끄겠다고는 나섰지만 지역은행들로 이 위기가 전이될 수 있겠다 이런 분함들이 나오면서 단기간에 상당히 시장이 약해진 흐름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미 어제 미국 증시에서 샌프란시스코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위기설로 61% 넘게 하락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자면 결국 이번 사태가 테크 기업과 스타트업의 추가 투자를 받고 이로 인해서 경기 하락을 앞당길 수 있겠다라는 그런 이유가 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단서가 되는 지표가 어제 미국의 2년물 국채 금리인데 보시면 지난 9일에 연 5%를 넘던 2년물 금리가 불과 나흘 만에 3%대까지 하락하면서 1% 넘게 굉장히 큰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증권업계에서는 연준이 사실상 금리 인상 폭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경기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 금리 동결을 할 수 있겠다는 전망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더군다나 이제 조금 이따 더 진단을 해보겠지만 투자 심리가 악화된 상황에서 오늘 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내일 또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경계심까지 오늘 한꺼번에 반영됐다 이렇게 시장에서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주식시장 못지않게 이제 환율과 채권 시장도 좀 불안불안합니다. 이 변동성이 심상치 않은데 이 외환과 채권 시장에 대해서는 좀 어떤 진단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정부가 어제 시장 개입을 강력하게 시사했지만 환율 변동성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이 하루 만에 9.3원 오른 1,311원 선에서 마감을 했는데 외국인의 선물 대규모 매도 여기에다가 또 미국 달러와 약세가 가중되면서 이런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2008년 이후 처음으로 하루 만에 0.2%포인트씩 움직였던 국고채 금리가 오늘도 가파른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오전만 해도 0.1%포인트 정도 하락을 하다가 지금 낙폭을 좀 줄이기는 했지만 3.381%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고 국고채 10년물 금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지역은행들의 여러 가지 우려가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국내 자금들도 안전자산을 찾아가고 있다. 이런 징후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사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겠다라는 전망 속에서 채권 시장에서는 국고채 3년물 금리가 올해 연 저점을 깰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시장 불확실성은 늘고 있지만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단기 차익을 노린 개인 투자 자금의 유입은 이어지고 있는데요. 금융투자협회 집계로 올해 들어서만 개인이 사들인 채권이 6조 5천억 원 규모로 작년 같은 기간에 7배 규모입니다.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주식시장을 떠난 자금들이 단기간 투자식을 노린 채권 시장으로 계속해서 유입될 수 있겠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시장 환경이 녹록치 않은 것은 분명하지만 이제 반등을 모색할 수 있는 변수들을 좀 찾아봐야겠습니다. 좀 어떤 것들이 좀 남아 있습니까? 사실 시장 상황이 굉장히 어렵고 기대할 만한 낙관적인 이유들은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에 연준의 통화 정책이 아무래도 결정적이다 보니까 그런 건데 다만 하나 기대를 하자면 오늘 아시아 증시에서 중국 시장은 상대적으로 덜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지난 양회 이후에 본격적으로 경기 둔화에 지금 나서고 경기 회복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엮여 있는 우리나라의 수출 지표가 4월 이후에 살아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어제 관세청이 공개한 수출입 지표에서 우리나라는 이달 들어 10일까지 적자를 지속하기는 했지만 증권업계는 수출 지표가 이제 하반기 반도체와 석유화학 제품 등의 실적을 바탕으로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각국의 긴축 완화와 맞물리게 된다면 시장 회복을 하반기쯤에는 기대해 볼 수 있겠다 이런 흐름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김종학 기자였습니다.